컨설턴트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왜 더 크게 꿈을 꾸지 않는 거냐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때 제가 지원해도 괜찮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실무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조 계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저는 HR로 입사를 해서 현재는 HRD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소속인 만큼 제 많은 정보들을 알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요, 참 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가수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농구 선수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체육 교사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정말 더 어렸을 때는 대통령도 하고 싶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제약이나 내가 그걸 실제로 해야 된다라는 경로가 마음속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더 자유롭게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찌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을 경험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꿈을 많이 꾸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학창 시절에 대체로 마음껏 꿈꾸고 그거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주변에도 뭔가 조금 시끄러운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항상 앞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무도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무 효능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해보면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 이제 3학년 정도에 복학할 때까지는 그리 하고 싶은 건 없었습니다. 전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 이론들, 역동들을 고민하는 게 좋아서 사실 그 전공을 선택했던 거여서 하고 싶은 건 없었는데, 수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이라는 과목에 굉장히 매료가 됐습니다. 일단 심리학 안에서도 사람 간의 역동,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평가, 여러 가지 영역을 고민할 수 있는 응용 심리학 분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교수님과 또 따로 면담을 하기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학원, 현업으로 바로 뛰어든 실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대학원은 나중에 가도 좋으니 개인 성향을 고려했을 때 먼저 실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인 어떤 흥미라든지 제 성격을 고려했을 때 먼저 뛰어들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흥미가 있는 부분들을 찾은 다음에 그 분야에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그리고 활동들,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를 종합했을 때 HR 업무를 해보는 게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과 같이 학회도 만들고 그 학회 안에서 HR과 관련된 다양한 스터디와 논문을 작성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HR에 지원을 했고, 특별히 교육,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획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HRD로 좀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 둘 중 사이에서 먼저는 실무를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대기업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누구나 하겠죠. 하지만 대기업에 제가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요. 고학년, 이제 4학년쯤 됐을 때 방학에 대학 안에 있는 취업을 도와주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센터에서 개최하는 자소서 이렇게 캠프라든지 아니면 모의 면접 캠프 같은 것들을 갈 때까지만 해도 제 소원은 취업을 하기만 하면 좋다. 연봉 3천만 원만 받아도 상관없다. 그 어디여도 상관없으니까 취업만 좀 시켜달라. 이런 마음으로 그 캠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캠프에서 그동안 내가 학교 안에서 해왔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풀어나가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컨설턴트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왜 더 크게 꿈을 꾸지 않는 거냐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때 제가 지원해도 괜찮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더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꿈꿔야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자기 객관화라는 게 눈이 너무 높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 눈이 너무 낮은 건 아닌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요즘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정말 공백기 없이 바로 취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진짜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 적응하기도 참 바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 체력적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조금 더 그 사이에 시간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단순히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빨리 달성이 된 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었지만, 내가 대학 이후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얼추 이제 3년차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퇴근 후에 개인의 삶도 어떻게 좀 다뤄야 될지에 대한 감각들이 생기고, 그 전까지는 퇴근하면 쓰러져 잤던 것 같아요. 정말 항상 긴장해 있고 많이 물어보고 배워야 하고 까먹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또 응용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여유를 찾아서 개인 시간도 누리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들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욕심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직무입니다. 직무. 그러니까 제가 이 직무로 일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회사의 네임밸류나 연봉, 업계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무를 제외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HR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가 저한테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다양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케이스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대기업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게 중요했고, 그 다음은 연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봉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죠. 사실은 회사가 결국에는 오케이를 해줘서 제가 거기에 조인했을 때 그 연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지만, 연봉도 사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대기업들의 초봉은 그래도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연봉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업계 상황에 따라서 성과급의 차이 때문에도 연봉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과 실무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먼저 현업에 와서 경험해보기를 희망했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 어떤 분야가 정말 관심이 있고 나와 적성이 맞을지에 대한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대학원을 진학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박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석사까지는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과 병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지는 시너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업계에서 이제 현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실제로 대학원에 어플라이를 많이 하고 합격하신 분들, 아니면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많이 종종 보게 되는데, 점점 더 대학원에서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도 많이 플러스 포인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업과 연구, 그러니까 연구와 실무가 결국에는 잘 어우러져야 연구에도 의미가 있고 실무에도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점 더 산학 연계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원과 관련된 어떤 네이버 카페라든지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제 종종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학하고 싶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학들을 좀 이제 리스트업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격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격에서 보통 공통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영어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뚜렷하게 하고 싶은 분야,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학업을 해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페이퍼워크, 그 다음에 영어 성적 준비, 이 정도로 이제 지금은 트라이를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당장 26년 전기에 이제 진학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해서 먼저 준비가 필요한 것들부터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살짝 민감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회사가 제가 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회사 안에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진학을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근속 연수와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삶 자체에서 고민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 기다려서 대학원을 가는 게 제 삶에 유익이 될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내려놓더라도,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깊게 이제 공부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더 소중할지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을 지금 좀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맘 같아서는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병행하는 게 타이밍적으로도 그렇고 좀 뭔가 전략적으로는 유리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에는 낭만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려놓고 대학원 만약에 풀타임에 진학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이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제가 존경하게 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다 뭔가 석사 이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단순히 내가 석사를 했다라는 것이 타이틀로 그냥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사람이 석사 혹은 박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엔 그 분야에 대한 뭔가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학원을 먼저 갔다가 취업을 했든 아니면 중간에 이제 대학원을 병행했든 그 어떤 케이스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더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병행이라면, 심지어 병행이라면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스케줄부터 시작해서 체력 관리,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존경할 수 있는 선배님들, 그렇다고 해서 뭐 학사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후의 커리어까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을 진학하셨던 분들에게 더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직무적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뎁스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개런티 해주지 않는 건 업무적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관계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적 소통, 설득의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랑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무적인 전문성은 더 갖추게 되었지만 결국엔 회사라는 곳에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기회들을 얻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라는 곳이 직무적 전문성만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사인 분들이 더 많이 이제 노력해야 할 부분은요,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스킬이라기보다는 태도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더 협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석사라고 해서 직무적으로 무조건 뛰어나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학습을 본인이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너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학습해 나가고 그런 소통과 협업, 태도적인 부분들을 갖춰 나간다면 사실 디스어드밴티지는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체력적, 에너지적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 이런 게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도 실무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에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대학원과 회사에 취업하는 거를 두 가지를 고민할 때는 그렇게 둘 다 간절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먼저 현업에 뛰어들어서 부딪히고 내가 어떤 분야를 더 잘할 수 있지? 더 기여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더 발전이 필요하지라는 고민을 일하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의 고민이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하지 못했을 고민들이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 이제 회사에 취업하는 걸 먼저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건 본인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무를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누리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적으로 내가 지금 안정돼 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분야, 공부하고 싶은 항목들이 풀타임밖에 없으면 어떡하죠? 특수대학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럼 내려놓고 진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을 때 맨몸일 때 제일 용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지금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힘들고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그런 마음이라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겠다. 하지만 돌아간다면 취업하는 걸 먼저 선택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이 간절한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환경이 갖춰진 상태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 발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개인 학습은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자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환경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나가면서 네트워킹하고 커피챗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 다니신 분들에게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랄까 학부 때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그런 정말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이 전공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이제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을 해보니까 내가 이 분야에 진짜 관심이 있었구나가 확인이 되고 현장에서 그리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나 대학원 꼭 가야겠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내가 전문성을 더 쌓아야겠어라는 이제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아, 나 진짜 대학원에 간절하구나. 가능하면 회사에서 지원 받지 않고도 내가 대학원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아, 회사냐 대학원이냐 이 둘 사이에서 오히려 지금 3년차가 된 시점이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러 컨텐츠나 많은 선배들, 교수님들, 친구들한테 들으셨을 것 같아서 비유적인 스토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수업에 들어가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 남성은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과 연애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는 나와 이 사람이 어떤 접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중간에 우리 둘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같이 팀플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환경적인 구성들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 정보 탐색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린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취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있는 한 이성에게만 러브콜을 보낸다면 만약에 거절당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취업은 한 사람에게 끝까지 구애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나라는 존재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많이 PR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객관화한다라는 생각 하에 지원하지 않거나 기회를 제한하지 마시고 나를 최대한 많은 이성에게 어필하고 연락처를 뿌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야 그 중에 한 명에게 답장이라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나 성공, 효능감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그 절대적인 수를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곳에 어플라이 하시고 지원하셔서 그런 몇 개의 답장들이라도 꼭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